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뉴욕주에서도 한글날 제정을 위해 한글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2020년 한글날 이전에 뉴욕주에서도 한글날 제정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각종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한글날 제정을 위해 뉴욕주 한글날 제정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지난 24일 맨하튼에서 제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제1차 모임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 미주 한국어재단 이선근 회장,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김혜성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AP 한국어 과목 추진위원회 이광호 회장을 간사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한글날 제정을 채택하는 데 주역을 맡았던 박동우 보좌관을 자문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모임 참석자들은 첫 사업으로 뉴욕주 한글날 제정 발의안을 만들고 뉴욕 한인사회에 뉴욕주 한글날 제정 발의안 지지를 부탁하는 홍보와 함께 지지 서명 운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오는 2020년 한글날 이전에 뉴욕주 의회에서 한글날 제정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고 뉴욕에서도 더 뜻깊은 한글날 기념 행사가 열리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차기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차명자 이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차명자 회장은 상록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오늘 상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22일 정기총회에서 차명자 신임 회장 당선을 인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차명자 회장은 실버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때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상록회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그 건강, 재정적, 그다음에 운영 관계, 재정비하고 행복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간에 같이 화목하게 결성을 하겠습니다. 차 신임 회장은 상록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효행상 시상식, 광복절 음악회, 경로잔치, 골프대회 등 주요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한인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상록회는 회장 선거 과정에서 박재시 측이 선거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박재시 측의 뉴저지 한인상록회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재희는 상록회를 음해하는 일을 멈춰라.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내년 1월 3일 팰리세이즈팍 시루 연회장에서 신임 회장 취임식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방검찰이 6개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규제약물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제약회사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을 고의적으로 묵인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 연방검찰이 테바와 존슨앤존슨, 말린크로트, 암릴, 아메리소스버진, 맥케슨 등 적어도 6개의 오피오이드 유통제약사에 규제약물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피오이드 제약사들이 형사 기소된다면 미국 지방정부 등이 제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규제약물법은 마약 등 특정 물질의 제조와 수입, 소지, 사용, 유통을 규제하는 법령으로 기업들이 약물 남용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소비자를 정부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유통업체 로체스터 약품협동조합과 임원 2명을 규제약물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검찰의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2천만 달러를 내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이후 미국에서는 40만 명가량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2,500개 지방정부는 오피오이드 중독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혜택을 과대평가했다는 이유로 유통제약업계를 상대로 2,600건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가양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도 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26일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찬성 42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맨솔약을 포함한 모든 가양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하거나 표결 통과 후 30일이 경과하면 조례로 제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조례안에 서명하거나 30일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례로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49개 주의 2,290명이 전자담배와 관련한 원인 미상의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중 47명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최근 전자담배 규제안을 지연하며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달리 매사추세츠와 샌프란시스코 등 주 로컬 정부는 가양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검찰은 전자담배 제조사 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민, 비민 비자 신청의 속성 처리 서비스 수수료가 29일부터 인상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상된 이후 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또 소폭 올랐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의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와 취업이민청원에 대한 속성 처리 수수료가 오는 29일부터 현행 $1,410에서 $1,440로 30달러 인상됩니다. 이 비용 인상은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것인데 지난해 10월 $1,225에서 $1,410로 인상된 뒤 1년 만에 또 인상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최근 증가하는 전문직 취업비자의 보충 서류 서비스 등 절차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성 처리 서비스는 이민서비스국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비민 취업비자 신청자인 E1, E2, H1B 등의 비자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다음 달부터 선거 공영제를 도입합니다. 주정부가 선거 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서 유능하지만 재력이 없는 후보들을 지원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뉴욕주 선거자금개혁위원회가 25일 본회의에서 뉴욕주에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거 공영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고 유능하지만 재력이 없는 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통과된 뉴욕주 선거 공영제에는 주전역 선거에서 유권자의 최대 $250까지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6배로 매칭해주고 주정부 선출직의 선거 후원금을 기존 1인당 최대 $60,000까지 해서 $18,000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주 상하원 후보의 경우는 후원금이 1부터 12까지의 스케일로 나뉘어 액수가 적은 후원금에 더 많은 매칭 금액이 할당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선거운동에 공적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재력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현직이 갖는 유리함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선거 공영제가 추진되면 소수의 후원자가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다수의 후원자가 기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표결에는 주지사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한 서명 기준을 현행 15,000개에서 45,000개로 증가시키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7일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메디케어 등록이 12월 7일 마감됩니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1년간 기다려야 하거나 신규 등록의 경우 늦은 기간만큼 한 달에 월 보험료의 1%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모두 가입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외에 연중 보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는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또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 말기 신장 질환자 등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A 병원보험, B 의료보험, C 어드밴티지 플랜, D 처방약 보험 혜택 등 4가지로 분류됩니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으로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방약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메디케어에서 지정해준 기간에만 플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사회복지국이나 CMS에서 받은 편지, 개인정보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은 메디케어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의회가 BYOB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또다시 보류했습니다. 노래방 업소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 후 다음 달 원래 회의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25일 원래 회의에서 지난 8월 상정된 BYOB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해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등 일부 업소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표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타운의회는 노래방 업소들의 반발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래방 업소들은 이번 폐지안이 통과되면 식당들의 경우는 여전히 BYOB가 가능하지만 노래방은 BYOB 적용이 어렵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현행 규정에 따르면 노래방에 주류 반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리커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주방 등을 갖춰 식당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크리스정 펠팍 시장은 노래방 업주들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이번에도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원래 회의에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메인 상추를 먹고 이콜라이에 감염된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한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19개 주에서 67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중가주 살리나스 지역에서 생산된 로메인 상추가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